네, 최근 인천시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의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이 문제 인천 계양구 국회의원이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송영길입니다. 먼저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이곳이 어떤 곳인지 설명을 먼저 부탁을 드릴까요? 네, 그동안 우리 계양구는 주로 주거단지여가지고 일자리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시장 때 박형우 청장과 함께 초월 산업단지 18만 평을 추진했고요. 네. 그 이후로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제가 공약으로 100만 평 테크노밸리를 제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되었고 박남춘 시장의 공약이 되어서 드디어 이제 확정이 돼가지고 추진이 되게 됐고요. 네. 계양 테크노밸리는 약 100만 평 중에 27만 평이 자족용지로서 산업단지가 들어갑니다. 네. 이것은 19만 평인 판교 테크노밸리보다 8만 평이 더 큰 규모이고요. 네. 그래서 첨단 산업이 들어오면 약 10만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의 부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말부터 아마 고성이 들어가고 추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국내 대표적인 테크노밸리인 판교 테크노밸리보다 무려 8만 평이나 더 큰 그런 규모예요. 네. 네. 그런데 인천시가 계양 테크노밸리의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의원님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니까 어느 정도의 규모로 또 어떤 단계까지 검토가 이루어진 겁니까? 원래 이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게 6조에 따르면 10만 평, 약 3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에 따라 이제 국토부에서 어떻게 할래? 인천시에 공문을 보내니까 아마 인천시 환경국에서 뭐 이런저런 검토하겠다. 그 중에 동양동, 규련동 그 주변 지역에 이런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저희들은 몰랐죠 이거를. 아 모르셨어요? 제가 박남춘 시장한테 물어봤더니 박남춘 시장도 그때는 몰랐대요. 네. 그래서 공문을 제가 보니까 이 환경국장 전결 공문이어가지고 사실 언론에 알려지고 나서 알게 돼서 제가 왜 이런 걸 우리하고 상의도 안 했느냐라고 지적했는데 인천시나 LH는 지금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 상태다 이런 입장이어서. 네. 일단 저희들은 주민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정을 해서 뭔가 여기는 아닌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인천에 송도하고 청라가 지금 있거든요. 네. 쓰레기 소각장이. 송도에 2개, 청라에 1개가 있잖아요. 네. 지금 우리 계양구 쓰레기는 아마 청라로 소각장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네. 지금 검단 신도시도 만들면서 청라로 보내고 있고. 네. 지금 마곡지구는 대장동 여기 부천 대장동에 보내고 있는데 네. 우리 지금 동양동 규련동은 바로 대장동 쓰레기 소각장 영향을 직접 받고 있어요. 네. 바로 옆에가 있기 때문에 네. 그 300톤의 그러한 시설을 추가로 또 증설한다고 하고 있는 판에 바로 그 인근에다가 또 쓰레기 소각장을 짓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또가 이제 김포공항 때문에 그 어떤 이 고도 제한 때문에 100m 이상 굴뚝을 만들 수가 없어서 네. 여러 가지 오염 확산에도 좀 안 좋고 네. 또 테크노밸리 1만 6천 세대의 쓰레기를 왜 기존 2만 7천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동양동 규련동 주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래서 제가 박남춘 시장에게 이런 반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네. 어쨌든 인천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검토하는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 단계가 아직 그냥 이제 용역에 곧 들어간다 그럽니다. 네. 용역 과정에서 이러한 의견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참조해 줄 것을 요청을 네. 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대규모 네. 산업단지의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가 법적 의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네.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두 가지로 6조 1항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무조건 소각장을 설치해야 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죠. 네. 이게 다른 쪽 시설을 이용하면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아닌 단순한 가정이긴 하지만요. 만약에 네. 계양구에 네. 이런 소각장 건설이 추진이 된다면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무튼 일단 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그렇지 않도록 방해로 유도할 겁니다. 네. 그런 적절한 어찌된 것도 어차피 이 쓰레기 문제가 2025년도에 쓰레기 매립장이 종료가 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는 생매립을 못하게 돼 있어요. 네. 소각 가연성 쓰레기는 다 소각을 해서 소각제로 만들어서 부피를 대폭 줄여가지고 네. 아주 매립 그 양을 지금 줄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네. 그 서구 주민들이 언제까지 그 매립지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경기도 서울 쓰레기로 계속 우리 인천으로 보냈던 것도 이제 중단이 됩니다. 네. 그러면 서울이 목동부터 한 4군데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데 아마 추가로 해야 될 거예요. 이제 우리도 여러 가지 그런 가장 적절한 위치를 영역을 통해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계양구 소각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의견을 박남춘 인천시장에 전달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동양동, 비련동 지역.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말씀하신 대로 택지를 개발하면 그 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텐데 네. 왜 테크노밸리 1만 6천 세대의 문제를 기존에 살고 있는 2만 7천여 명의 동양동, 비련동 지역 주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네.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지 않다 이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네. 의원님 이제 4선 중진 의원이시잖아요. 이제 5선을 네. 노리시고 있고 그런데 네. 의원님에 대한 험지 출마설이 최근에 돌았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인천 연수구을 지역구에 의원님을 출마 후보군으로 둔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네. 이런 험지 출마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광재 이번에 사면 복권 대신 전 강원도지사나 우리 이낙연 총리님이나 이런 분들은 지역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라도 이제 험지 출마 이거를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계양구 주민의 신임을 받아서 지역구를 책임지고 있는 의원들은 이것은 대단히 쉽지 않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김두관 이제 김포 의원님 같은 경우는 자기 고향이 경상남도니까 네. 자기 고향으로 간다 하는 것은 명분이 있는데 저는 고향이 전라남도 고흥입니다. 네. 호남으로 가는 게 험지 출마가 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런 그렇군요. 한계가 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디가 있든지 우리 인천 지역 전체 승리를 위해서 우리 윤관석 시당위원장을 중심으로 노력할 생각이고요. 네. 저기 송도 쪽은 저와 아무런 상관없이 당에서 한번 여론조사를 참고용으로 해본 것에 불과하다고 이해찬 대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 우리 정일영, 박소영 두 후보가 아마 예비 후보 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누가 되든지 우리 민주당이 지지도가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가 이제 이정미 정의당 의원님과 3파전이 돼서 이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민경욱 의원께서는 지금 패스트트랙 국회법 위반으로 기소돼 있습니다. 네. 이것은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5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네. 공천 과정에서도 쉽지 않은 문제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이 충분히 승리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같이 인천 전체 승리를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영길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